또 로컬 임팩트 그리고 투자라는 이제 세 개의 정말 중요하고도 또 한국 사회 투자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25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최대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팀과 그리고 임팩트를 창출하는 팀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좀 와주신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신지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다 기업에서 오셨을까요? 기업에서 오신 분들 손을 들어 좀 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적으시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주로 좀 어디서 오신 분들이실까요? 네. 소상공인 분들이시고,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떤 유관기관에서 오신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접속돼 계신 분도 약간 비슷한 비율일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자금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경영 어떤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고 그 비즈니스 안에 있는 임팩트가 확대가 돼서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저희의 미션에 맞춰서 최대한 그런 비즈니스 하는 조직들이 좀 뭔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는 방향에 맞춰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제목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사회 문제가 심각한지는. 그런데 사회 문제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이제 엮어놨어요. 결국은 임팩트 투자라고 했을 때 임팩트가 어떻게 창출되고 그 비즈니스 조직이 어떤 임팩트를 창출을 하는가를 저희가 봤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런 임팩트 비즈니스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봤을 때는 결국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하는 조직들이 시장의 문제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 어떤 문제를 이 팀이 해소하고자 하고 그것에 따라서 팀의 솔루션들을 계속 바꿔 나가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우리 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스크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플라이 아시아라고 제가 또 그저께랑 어제랑 그리고 오늘까지 하는 또 아시아 그 창업 생태계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글로벌 진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글로벌 진출을 할 때도 그 스타트업한테 묻는데요. 그럼 너희는 글로벌 진출을 할 때 이 시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냐라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타겟하고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라는 문제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간 문제가 한국의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그래서 저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중앙 집중적인 사회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분산화된 사회고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들도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글로벌리는 사회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나 결국 소득 불균형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이런 임팩트 비즈니스 조직을 육성을 할 때 저희도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융 문제를 해결을 하는 비즈니스 조직들을 육성을 할 때 저희도 금융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문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금융 문제, 그다음에 가계의 금융 문제, 그리고 금융 약자의 금융 문제, 금융 생태계의 금융 문제라는 저희도 프레임워크를 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각각 층위에 따라서 문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 한국의 개인의 금융 문제는 금융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 신용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것, 불법 대부업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라는 것 등등의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을 이제 모집 공모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도 문제 분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진 팀을 공모를 해서 투자와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글로벌 사회 문제는 이런 SDG라는 프레임으로 또 좀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미 정부나 제도에서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랬을 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권, 안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보는 것으로 매핑할 수가 있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복원, 일자리, 상생 협력과 같은 문제들을 주요하게 포커스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책임 윤리 지역 경제, 그리고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 복지, 노동, 사회적 약자 지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카테고리 내에서도 주요하게 이런 좀 커버하고 있는 문제 영역들을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제 사회 발전의 문제로도 또 저희는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문제와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이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이 평가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가까이 가면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 해서 사회적 성과에서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이제 각각 이렇게 점수를 줘놨는데,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사회적 기업하고 소셜 벤처의 차이 이런 거를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임팩트 투자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신 거랑 그 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창업자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그 팀이 타겟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 정말 기여를 하고 그게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어떤 소셜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게 제도에서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정도의 어떤 다름만 있지, 실제로 저희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더 메리트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의 소셜 임팩트가 적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소풍이라든지 다른 임팩트 투자사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도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또 계속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고, 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반납도 하시고, 굉장히 현장에서 유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 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계속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뭐 인증을 받았다가 또 인증을 받지 않고 소셜 벤처로 좀 자유롭게 계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회 혁신 그리고 어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사회 혁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사회 혁신의 주체 중에 우리 로컬 또 비즈니스 조직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사회 혁신과 이런 비즈니스하는 조직들을 자꾸 연결을 시킬까요? 사회 혁신이라는 거는 그간에 풀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그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사회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조직은 도대체 어떤 주체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즈니스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민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들이 이런 혁신을 이끌어내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 또는 소셜 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 혁신의 어떤 주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혁신에서 비즈니스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왜 효과적이라고 얘기가 되어질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결국 이 사회 문제에서 죄송해요, 이게 포인터가 작동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불빛이 아니면 얘가 밝아서 이게 스크린이어서 빨갛게 보이진 않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회 문제에서 결국 시작해서 그럼 우리 팀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게 결국은 이게 조직의 미션이 됩니다. 조직의 미션이 되고,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3년이든 5년이든 비전을 세팅을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차별화된 방법이 결국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노동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풋을 들여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예를 들어 로컬 비즈니스의 예를 든다면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관광 자원을 이용을 해서 어떤 관광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 제품이든 서비스든 아웃풋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문제들이 그 결과물이 나오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혁신 다시 전략을 바꿔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어떤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만에 기부금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프로젝트성으로 한 번 하고 문제 해결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의 사이클을 계속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사회 혁신에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강연에 도대체 사회적 기업과 사회 경제적 기업과 그리고 소셜 벤처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는 이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거지만, 실제로 그거는 기업의 어떤 정체성 자체는 인증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소셜 벤처이어도 크게 현장에서는 보는 사람도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표님들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까 말까는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사회 경제적 기업이라는 우리의 어떤 정부의 제도권 내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카테고리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소셜 벤처까지 이제 포함을 하냐 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뭐를 소셜 벤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기부에서도 나오셨지만 소셜 벤처 판별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인증은 아니지만 판별표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봐서 어느 정도 점수권에 들어오면 요거는 소셜 벤처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는 현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회 경제적 기업 또는 뭐 소셜 벤처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여기를 투자를 하면 다 그러면 임팩트 투자냐? 도대체 임팩트 투자는 뭐냐라는 또 이제 개념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저에게 할애된 시간 제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은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하는 건 다 임팩트 투자냐라는 어떤 개념적인 궁금증이 많으신데, 이건 OECD 이제 정의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팩트 온리, 오직 재무적인 성과는 내지 않고 임팩트만 전업으로 계속 내는 기관들이 이제 제일 왼쪽에, 그럼 어떤 데가 그런 데일까요? 뭐 자선단체, 뭐 NGO 이런 데가 임팩트 온리인 기업이고, 그러면 파이낸스 온리, 돈만 버는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태까지 어떤 트레디셔널한 기업들이죠. 근데 요 정의도 사실 요즘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완전히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그런 돈줄을 쥐고 있는 각 국가별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펀드들이, 모든 기업이 여태까지는 소셜 임팩트나 아니면 이런 환경, ESG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돈만 벌면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던 모든 그런 글로벌 펀드나 연기금들이 이제는 모든 기업을 ESG 준수 안 하면 투자도 안 하겠다, 대출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준도 이제는 이제 막 흔들리고 있긴 하나, 어쨌든 돈만 버는 기업 중간에서 자선기관이 있고, 그 스펙트럼 내에서 자선기관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임팩트 기업이 있고, 일반 기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사회적 미션도 달성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는 조직 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죄송해요 잘 안 보여서 좀 앞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무조건 100% 보조금만 줘야 했다면, 그 장애인들 어느 정도 기능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 비용의 한 80%는 스스로 벌어 쓰고 20%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쓰는 비용은 수익을 못 내더라도
수익은 못 내더라도 자기가 쓰는 비용을 다 버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자기가 쓰는 비용을 넘어서서 손익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수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임팩트 기업은 적어도 자기가 버는 만큼 쓰는 또 손익분기는 맞추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임팩트 기업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영리 활동을 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을 임팩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당까지, 주주에게 배당까지 가능한 이런 임팩트 기업까지 투자를 하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자기가 쓰는 비용은 이제 버는 손익분기를 이상 이익을 내면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가능한 이런 임팩트 기업까지, 그래서 자기가 쓰는 비용은 그래도 버는 그런 조직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셜 벤처는 사회 문제 해결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상업화해서 그 아이디어 자체를 상업화해서 이익을 통해서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걸 소셜 벤처라고 하고,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은 이미 그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드는 그런 거는 임팩트 기업, 소셜 벤처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가깝죠. 이제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이제 큰 차이 없이 이거 인증을 받냐, 한국 같은 경우 인증을 받냐 안 받냐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개념적으로는 이제 영리기업하고 이런 사회경제조직 중간쯤이 소셜 벤처다라고 개념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반 벤처기업하고 소셜 벤처에서 재무적 가치에 소셜 벤처가 좀 더 재무적 가치가, 그러니까 돈을 덜 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창업자가 그리고 그 기업이 지향하는 바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벤처라고 불리울 때는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내는데,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떤 딥테크 기업이나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한 대표님들 중에, 왜냐하면 영향력이 너무 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생활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진 대표님 중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신 대표님이 실제로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되게 그냥 흔한 예시로 코로나 예를 들어 치료제가 개발을 했어요. 어떤 기업에서. 근데 코로나 치료제를 2,000원에 팔면 정말 아프리카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모든 사람들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대표님들은 2,000원에 파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2만 원에 팔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리턴을, 수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도 많은 대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런 기업은 소셜 벤처라고 카테고리에 저희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창업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철학과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철학에 맞춰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임팩트 투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 투자사는 다르게. 그래서 2,000원에 결국은 아주 높은 어떤 마진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얻도록, 그렇게 어떤 창업자의 의도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임팩트 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소셜 벤처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상업 벤처 회사보다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창업자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재무적인 가치는 떨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투자 얘기를 드려봤으면 합니다. 사회 경제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 창업도 일반 창업이랑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 시장의 어떤 문제,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이제 미션을 수립을 하고, 미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미션은 그 조직이 문을 닫을 때까지 유지시킬 우리 사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립을 하고 그 미션을 달성해 나갈 이제 뭐 3개년, 5개년 우리의 모습인 비전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까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이제 경영 전략이죠. 이 전략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 따라서 전략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과 그리고 이제 3개년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실 텐데 결국 우리가 자본금을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을 하면 결국 우리 마켓에서 뭔가를 우리가 셀링을 할 때까지 결국 그런 R&D 과정이라든지 판로 개척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자본금을 까먹으면서 존버를 하는 이게 그 버티는 과정을 데스밸리라고 하죠. 이 데스밸리를 정말 데스밸리를 더 완만하게 시키고 그리고 이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치고 올라오도록 하는 이 화살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넣어서 R&D 과정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 시점을 더 땡기고 그리고 더 빠르게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어떤 이 매출의 곡선이라든지 성장의 곡선을 더 급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투자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요즘 ESG 투자, 임팩트 투자, 사회 책임 투자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이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유래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상만 보면 ESG 투자랑 사회 책임 투자랑 임팩트 투자가 이제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가치 플러스 그다음에 재무적 가치 플러스 가장 이게 일사분면인가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런 재무적 가치가 가장 이게 나는 형태의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ESG 투자도 물론 ESG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투자는 이제 준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준수해 나가고 지켜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규정들을 인권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그런데 소셜 임팩트 투자는 문제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의 큰 영역에서 임팩트 투자는 훨씬 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춘 그런 영역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임팩트 투자고 따라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수익도 훨씬 높을 수 있고 소셜 임팩트도 훨씬 높을 수 있고 훨씬 더 능동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솔루션에 투자를 하는 게 임팩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팩트 투자라고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의 임팩트 투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임팩트 투자의 개념이나 임팩트 투자의 어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임팩트 투자를 유치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면 임팩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커지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지금 2018년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서 누적으로 약 한 3천억 원 정도 지금 임팩트 투자가 풀리고 있고 5년간 2018년부터 약 5년간 한 1조 규모로 이제 임팩트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내년에 모태펀드가 38%, 39.7% 정도가 이제 준다고 하는데 이 모태펀드에서 임팩트 투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결국 임팩트 투자 모태펀드가 늘어나서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모태펀드가 줄면서 임팩트 투자 모태펀드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서 투자 유치를 한 기업이 있으세요? 네, 그럼 없으시면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지금 제가 4분이 남은 건가요? 네. 그래서 시드 투자는 이제 첫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는 보통 이제 엔젤이나 3F와 같은 패밀리나 뭐 프렌즈나 아니면 풀 네. 그런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일단은 믿어주고 투자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한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까지 이제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요즘은 뭐 시드 투자도 한 10억까지도 시드 투자를 받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리즈를 타는데 요즘은 시리즈 A 전에 이제 프리 A 이 단계를 또 많이들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프리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 금액이 5억에서 한 50억까지 이제 프리 A와 이제 시리즈 A까지 투자 유치를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매출 증대와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지표들이 나와줘야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까지 이제 쭉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 B가 그다음 한 30억에서 200억까지 이제 투자가 되고 요즘 프리 A까지 보시면은 이때 임팩트 투자 사나 엑셀러레이터나 뭐 팁스 운영사 그리고 정책 지원금을 이제 시리즈 A까지 시드부터 쭉 받으시는데 보시면 벤처 캐피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요즘 벤처 캐피탈이 뭐 시드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프리 A까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드에서 시리즈 A까지는 거의 투자를 하는 뭐 PEF 사모펀드 외에는 뭐 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한국의 지금 임팩트 투자사 플레이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좀 말씀드리면 오늘 소풍도 와 계시지만 소풍 초기 투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시드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임팩트 스퀘어도 이제 시드랑 프리에이 요 사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미스크, 카이스트, 창투, 한국사회투자 다 시드에서 프리에이 사이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GI나 크레비스나 D3는 이제 프리에이에서 이제 시리즈 A 그리고 지금 옐로우 독에서 이름이 인비저닝 파트너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시리즈 B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네, 그래서 임팩트 투자사 현황을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었었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사들을 이제 그게 임팩트 투자사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날 텐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무적인 투자를 재무적인 어떤 그 리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로컬에 계시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들도 앞으로 많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략적 투자자는 물론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확대를 기대를 하고 그런 어떤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호반 건설이다 그러면은 뭔가 공간 사업을 하는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아니면 향이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이런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팀과 어떤 그 호반 건설이라는 그런 건설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로컬의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재무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투자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지역에 식품 회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푸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그 좀 정리를 해 왔었고요. 네, 투자는 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팜8이라는 스마트팜 회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마켓컬리 하나의 회사가 마켓컬리처럼 이만큼 뭐 상장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데는 뭐 임팩트 투자사도 있을 거고 상업 투자사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사들에게 여기 보시면은 이 시리즈 D 받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투자사들에게 이 1,000억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시리즈 C와 A 사이에는 이만큼의 투자사들이 투자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냐면 일단 임팩트가 있어요. 로컬 문제가 일단 활성화가 지역이 점점 사양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키면서 여기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임팩트를 일단 무조건 인정받기 때문에 어떤 임팩트 투자나 아니면 ESG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지역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선점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임팩트 투자 한번 받고 여러분들
사업을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연달아된 투자를 계속 받으실 거고, 이 투자자는 소수의 임팩트 투자사가 아닌 많은 영리 투자사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임팩트 투자자들에게는 그 임팩트가 보이지만 다른 영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경쟁력, 그리고 비즈니스의 확장성, 시장성, 성장성,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결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로컬에서 계시고 비즈니스를 영위하신다는 이유로 이미 어떤 지역 활성화라는 임팩트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 그 비즈니스의 경쟁력과 확장성, 그리고 시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임팩트 투자를 넘어선 계속적인 투자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계신 어떤 지역의 문제만 타겟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벗어난 아주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그런 광범위성, 보편성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이런 많은 이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